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격변의 시대는 이미 로봇 기술의 상용화와 함께 로봇이 우리 삶의 주변까지 침투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로봇은 곳곳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로봇이 현재와 미래, 현실과 공상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반복 업무를 사람 대신 처리해주는 고성능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 수행하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로봇을 적용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김영기 대표의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바쁘게 오고 가는 현대 사회. 업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쓰고 있고 연간 26,000시간 이상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간다는 여의도. 이곳에선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는 고성능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IT 회사로서 RPA 솔루션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해주는 솔루션을 말합니다. RPA, 즉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 수행하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대신 처리하도록 돕는 업무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탁기나 건조기가 가정주부의 그 삶의 그 질을 향상시켰듯이 지금 사무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의 거의 한 30% 이상이 단순 반복 작업 업무입니다. 이런 작업 업무로부터 사무직 노동자의 일을 줄여줌으로 해서 업무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사람이 입출력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에러를 줄여줄 수 있으며 또 소프트웨어 로봇은 사람과 달리 365일 24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제 미래의 세계에는 이제 OCR이라든가 AI 기술을 접목시킨 OCR이라든가 자연어 처리라든가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프로세서를 자동화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RPA 급성장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RPA 수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RPA가 대신해 처리하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RPA 활용은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한 3가지 꼭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물류업체 RPA, 지금 말하자면 그 물류 포워딩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RPA하고 그 다음에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어라고 해가지고 그 식자재들 공급하는 거에 대한 발주에 관련된 것들. RPA 솔루션을 적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식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여분의 투자 예산을 근로자의 전문 역량 개발 및 신사업 투자로 전환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상당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RPA를 통상적으로 맞춤형 RPA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양복을 맞추면은 맞춤형이 있고 기성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기성복 형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인더스트리별로 어떤 업무들이 자동화가 필요한가? 그러면 이제 표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표준화가 되면 우리가 SaaS라고 클라우드에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준화하는 작업 중에 이제 물류회사나 식자재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RPA는 금융, 제조, 물류 등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김 대표는 대표적으로 금융 분야의 이용 대금, 심사, 이의 신청, 채무 조정 등에서 RPA 구축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RPA에 대한 신버전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차장님이 굉장히 우리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어떤 사스형으로다가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더스트리별로다가 RPA에 대한 것들이 효과나 효율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우리 쪽 서비스를 갖다 제공해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현재 지금 연구를 하고 그러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 중에서 물류하고 식자재 업체들에 대한 RPA에 대한 맞춤형으로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모델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제품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영기 대표는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신소프트웨어 상품 대상에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영기 대표는 이에 대한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예, 여기는 저희 회사의 전산실로요. 냉공조기가 안에 들어가 있고 소화기, 그다음에 방진 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뭐냐면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에 이렇게 서버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UP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소화 장치가 있고 이쪽에서는 바람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전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원래 저희가 생각하기에 클라우드 개념에서 엣지 컴퓨팅 개념으로 전산실 어디든지나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념으로 2017년도에 설계했고요. 지금 제품을 저희가 하청조서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국방이나 이런 쪽에도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산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토탈 TCO라고 하죠. 그 소요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클라우드 시대에 그 엣지 컴퓨팅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최근 많은 기업에서 RPA 솔루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비교해 인건비 부담이 크고 단순 반복 업무가 많은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단순 업무 자동화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RPA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네, 저희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지원 사업 중에 공제 업무, 그다음에 조합 지원 업무, 외국 인력 업무에 저희가 자동화 RPA 솔루션을 도입을 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국 인력 업무에 대해서 지금 신청 기간에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단순 반복 업무를 증빙 서류를 챙긴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업무들을 좀 자동화하면서 저희가 그 다른 업무에 조금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직원들의 만족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에도 그 RPA를 도입을 적용을 해서 업무 개선 그리고 업무 자동화를 위해 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기 대표가 개발한 RPA 솔루션은 다른 어떤 제품보다는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전문적인 정보통신 관련 지식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없는 일반 업무 담당자도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익히고 일주일 정도의 경험만으로 RPA를 능숙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웹 기반 솔루션으로 언제 어디서든 동료 간 협업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RPA를 이용하면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현저히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로봇들이 저희가 하는 업무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주고 저희는 그 비는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하루 2시간 꼬박 걸리는 단순 업무를 RPA 솔루션을 통해서는 1, 2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RPA 솔루션에 대한 니즈는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최초에는 금융권이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금융권이나 대기업이 많이 도입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이 시기부터는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RPA를 많이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디지털 솔루션과 달리 RPA는 그 효과가 바로 즉시 나타납니다. 업무 시간에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비용의 절감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RPA를 도입하는 이제 기업들이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김영기 대표와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사인데요. 일찌감치 RPA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아이콘이 사람이 우울하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이 모습인데 RPA가 끝난 다음에 직원들이 만든 리포트를 보면 재밌는 그림은 옛날에는 조직도에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 조직도에 로봇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복잡한 프로세서가 뭐 8단계, 20단계 같은 프로세서가 4단계까지 거의 줄 수 있다는 거. 되게 재밌어 하면서 끝낸 프로젝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정량적으로도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그 직원들이 느낄 정도로 확실하게 나타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직무 만족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영상을 갖고 RPA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막 만들어서 막 뿌리더라고요. 내부 사례, 성공 사례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 혁신 사례? 그런 사례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RPA를 구축하게 되면서 기존 저희가 솔루션 관리 본부가 관리 업무의 포인트로 이제 주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마란스나 저희 시스템 외적으로는 제일 관리 툴을 엑셀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하나하나 그 값에 컬럼 값에 이제 사람이 수기로 이제 투입해서 반복했던 일들이 이제 RPA가 저희 사람의 영역을 대신해서 정해진 스크랩 시간에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90분 동안 투입했던 업무를 저희 출근 전에 RPA T1 시스템에서 다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람들은 그 시간에 수급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력하는 부분이 아니라 RPA가 전달해준 입력 값을 가지고 업로드만 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대표의 RPA 솔루션은 비대면 업무 현장에서도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에 지식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애로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개선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대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바람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RPA라는 부분들을 수행하는 과정이 약간 전문 컨설턴트, 뭐 코딩을 하는 사람들, 전문가의 영역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우리가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워드 프로세스처럼 아주 쉽고 간단한 업무는 그냥 전문 컨설턴트 없이도 그냥 도구 사용 갖고도 할 수 있는 단계? 이 정도까지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됐습니다. 유수의 IT 기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며 입지를 다져온 김영기 대표. 2009년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솔루션을 개발하기까지 지용구 대표는 김 대표를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참다랑어 같은 사람이에요. 참다랑어라는 표현이 뭐냐면 멈추면 죽는다의 본능을 갖고 있는 어류가 다랑어거든요. 항상 입을 벌리고 끊임없이 달려가잖아요. 그 멈추면 죽는 속성, 본능 그 부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너무 열심히 달리는 모습들이 뭐 참 보기 좋을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비즈니스맨이나 사업가로 좀 볼 때는 이 RPA 솔루션 부분들이 효과가 아주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 현장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 고객의 니즈의 충족, 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현장의 문제들, 이 고민들을 찾아다니는 재미를 느끼는 분. 그래서 왜냐면 도입했을 때 그 기대 효과가 바로 나타나니까 그 자체가 가치잖아요. 의미 있는 일이고. 그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김영기 대표님 같습니다. 고객사들과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영기 대표. 김영기 대표는 국내 기업들 중 처음으로 웹 버전 RPA를 도입했는데요. 김 대표는 자체 기술력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뭐 엔진 개발이나 기본적인 틀 개발은 다 완료가 됐고요.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든가 UI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10월 21일 날 이제 본격적인 릴리즈를 산행하고 10월 22일부터 저희가 외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이제 그 포워딩 업체 지금 김창호 이사 쪽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때 문서를 줬잖아요.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 문서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저희 관계사한테 주신 것 같고 그 문서는 이제 문자 인식하는 게 아니라 PDF가 이제 PDF가 돼요. 그러니까 문자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레이아웃까지 원하는 값들을 가져오는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직접 뭐 해보진 않았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네. 그 출시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두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RPA가 가져야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경쟁력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웹 기반의 RPA를 새로 이제 런칭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도큐멘트 센터라는 AI를 지원하는 이제 도큐멘트 센터 시스템을 지금 곧 릴리즈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일일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던 그런 그 RPA 시스템에서 사람의 개입이 좀 줄어드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개발을 하고, 자동화된 레코딩이라든지 AI를 사용한 도큐멘트 인식 과정을 통해서 자동화되는 그런 그 시스템의 전환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엔 미국령 괌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솔루션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김영기 대표는 국내 RPA 솔루션 기업 중 최초로 국산 RPA 솔루션 수출 사례를 만들어낸 장본인인데요. 지금의 성과를 이루기까지 김 대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노력과 고충이 뒤따랐습니다. 뭐 리스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회사 생활에 당연히 뭐 수반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농담으로 말씀드린다면 월급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든 솔루션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인력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많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함께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IT 회사는 직원, 기술, 고객이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원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대표는 그 제품을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기회를 항상 찾아야 하는데요. 김영기 대표는 회사 설립 이후 기업의 이익을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사실은 처음에는 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려고 할 때도 준비가 돼 있었는데, 주변에서 하도 사업을 하라고 권유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멋모르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라는 거, 저는 전 직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쭉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하면서 6개월간 거의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 제가 원래 회사 다닐 때 했던 IT 인프라 솔루션 비즈니스를 쭉 해왔고, 그 와중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 부분들은 볼륨을 키워가고 결국 비용을 줄이는 형태의 비즈니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라는 것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CRM 솔루션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멀티 브라우저 것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이번에 RPA도 만들어 보고, 저로서는 사실은 이제 끝없이 그 새로운 제품에 대한 도전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작년에 조금 투자를 받고 이번에 많이 투자를 받을 것 같은데, 투자 없이 한 10년 가까이를 끌고 오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느라고 좀 고생은 좀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이어진 회의와 미팅이 끝이 났는데요.
회사를 나와 찾아간 곳엔 김 대표가 기업을 운영하며 많은 조언을 얻는 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왜냐면 금융권이나 이런 데도 단순 반복적인 일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도 아마 RPA를 도입하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혹시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RPA를 많이 했나요? RPA는 해외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IT 분야라고 하는데요. 그 예로 올해 초 RPA를 개발 공급하는 루마니아의 한 회사가 시가총액 32조 원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친구라고 제가 옆에서 봤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RPA 솔루션 같은 것도 그동안은 외산 솔루션이 국내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는데 과감히 거기를 국산화에 도전해서 어떤 그런 건 본인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RPA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그런 목표의식이 없으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걸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아마 지금 많은 부분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도 300의 조합원사하고 같이 중소기업의 발전 또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김 사장님하고 같이 요들을 좀 더 빠르게 국내 시장에 런칭하고 우리 국산 소프트웨어 어떤 질을 높여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김영기 대표. 개인적으론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데요. 내년에는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특화된 AI 챗봇 기능을 추가해 사람과 RPA 간의 소통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솔루션이라고 하면 뭐 계속 보여드렸던 저희 RPA하고 이제 인공지능 센터인데요. 이거를 이제 외산 못지않게 이는 거의 저희가 보기엔 기술적으로 거의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내년에는 RPA 솔루션으로서 넘버원 업체가 되도록 하는 게 제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뭐 2025년 정도까지는 세계적 글로벌리하게 탑에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미국의 정보기술연구자문회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RPA 솔루션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원대이며 내년에는 약 4천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업무 자동화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김영기 대표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